지금 방금 유튜브에 지금 자, 유튜브에 어두운 면을 오늘은 봤어. 유튜브에 어두운 면을 봤어.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오늘 펑션이에요. 펑션. 저희는 펑션이지만 선생님 펑션을 알고 계시는 거. 펑션. 네. 재밌는 날. 네. 네. 재밌는 날. 펑션. 왜요? 이건 평생 안 까먹으시겠네. 뭐지? 돼지야? 돼지같이 생겨봤는데. 자, 봅시다. 돼지 귀여워요. 네, 알겠습니다. 함수가 뭐냐면 우리 함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우리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 그렇죠? 이런 구조 보신 적 있죠? 쌤은 맨날 그랬어. 이게 이런 얘기죠.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라는 쉽게 말해서 함수라는 구조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규칙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함수 fx는 예를 들어서 ex라고 하는 애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뭔가 뭐 3을 준다면 6이 나올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명령어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수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용어에 보시면 대응, 함수, 서로 같은 함수, 뭐 함수의 그래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명칭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한 이력이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스포해서 중간에 건너뛰고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그래프에 대한 부분은 영어 쓰기가 굉장히 두렵네요.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X축 기준으로 잠깐 볼게요. 우리 그래프가 직선 구조가 있고요.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어떤 원의 형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요. 얘는 함수고요. 얘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죠? 1차 함수.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얘 이름은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1차 함수기도 해요. 얘는 2차 함수라고 하죠. 얘를 보고 우리가 원함수라고 안 하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왜 함수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지를 보면 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제 출현을 하죠. 함수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딱 끝 라인이죠. 끝 라인.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x값이 1일 때 요 놈의 값이 뭐 2가 나왔대요. 그럼 이 점이라는 건 x값이 1일 때 함수값이 2입니다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라인에 어떤 3이라는 값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의 높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에 대한 높이가 10이 돼도 되나? 7. 얘 8. 그럼 8 마이너스 6 너무 크네. 마이너스 1 얘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위로 3칸 가니까 5.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자고. 얘는 x에다가 3을 넣었더니야. 함수라고 쳤을 때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는 거죠. 값이 2개.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함수라고 했는데 무슨 규칙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a라는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어떤 또 다른 값이 나온대.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숫자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더래?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더래. 하나 처먹었는데 2개가 나오면 안 돼. 이게 함수의 기본 정의. 즉 x값 하나에 반드시 y값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존재해야 돼. 하나만. x값이 뭐든 간에 y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라고 하는 이과 친구들만 진행하는 고등학교 2학년 파트에서 선택 과목으로 배우실 과목 중에 이차 함수를 이렇게 눕혀놓은 포물선 구조 얘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럼 얘는 함수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죠.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존재합니까? 이게 2개 존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게 난해하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빵꾸, 색칠, 빵꾸, 여기 색칠, 빵꾸, 뭐 이런 그래프라고 칩시다.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예요?
뭐 하면 돼요?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돼요. 쥐용 쏘면서 한 점에서 만납니까? 네, 그러니까 눈 함수.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었지만 두 점도 있으니까 탈락. 한 점도 있지만 두 점 있으니까 탈락. 그럼 얘는 두 점일 때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함수.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함수? 함수가 아닌 거지. 왜? 두 개짜리가 존재하니까. 이해되죠? 이런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 이렇게 했어. 얘도 빵꾸, 너도 빵꾸, 너도 빵꾸, 너도 빵꾸예요. 함수입니까? 값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함수입니까? 무조건 하나라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면 안 돼요. 하나거나 빵개. 그러니까 하나 빵개, 하나 빵개, 하나 논 함수 이렇게 됩니다. 대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공역, 지역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정의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제대로 안 나와있네.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대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니다. 함수라는 표현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밑에 두 번째 이 함수. 그래서 x과 y 값에 대해서 요 구조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대응 관계 보시면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떤 애가 얘가 뭐냐면 요 입구를 쓸게요. 입구. 어떤 애가 함수 f 즉 뭐 선생님 처음 예를 들었던 뭐 ex처럼 어떤 함수의 규칙성에 의해서 여기로 간대. 근데 넣었더니 얘가 됐다가 아니라 여기는 뭘 뜻하냐면 결과에 대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또는 어떤 뭐 그래프 뭐 이런 구조가 나와 있으면 여기를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가 넣을 수 있는 x값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1000을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되고 0을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분의 1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정의역이라고 하는 여기 값이야. 뭘 집어넣었을 때 이 이차함수의 규칙성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인데 결과물은 함수값들이 다 여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쵸? 여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수많은 점들은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 y축이라고 하는 실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역은 뭐냐면 넣는 값인 거야. x자리에 넣을 값들. 정의역. 그 다음에 얘 결과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후보. 실수든 뭐든 그런 후보군을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들 뭐 2든 3이든 4든 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규칙성에 의해서 너가 어디로 가고 너가 무슨 값을 갖고 너가 무슨 값을 갖고 너가 무슨 값을 가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애들만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값이야. 값. 계산된 값. 뭐 fx는 2x라고 했을 때 정의역을 뭐 1, 2, 3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넣어서 나오는 2, 4, 6 얘네를 보고 결과물, 계산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너네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응? 뭐 이게 뭐 표현이 어렵진 않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이면서
fx가 2x의 마이너스 1일 때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합시다. 정의역 x는 x방 x가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공역 y는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일 때. 그럼 대응관계로 그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후보들 집어넣을 애들은 1과 2와 3이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니까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들 중에 F라는 규칙성에 의해서 1은 어디로 가냐면 1로 갑니다. 그죠? 2를 집어넣으시면 3으로 가고요. 3을 집어넣으시면 5로 가죠. 그래서 수많은 후보들 중에 1과 3과 5를 묶어서 너네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되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우리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던 건데 이제는 함수끼리 서로 같다. 어떤 구조로 함수끼리 같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주의하세요. 이건 거기 여러분들 나와 있죠? 그 세 번째 있지, 세 번째 빨간색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하나 써놓읍시다. 함수끼리 서로 같다는 건 식이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이 같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식이 같을 수도 있지. 식이 같다라는 말이 야 식이 같으면 함수끼리 같은 게 아니야가 아니라 함수끼리 같다라는 표현 자체가 식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대응관계가 똑같으면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먼저 함수 fx를 하나 지정을 합시다. 함수 fx를 가지고 선생님이 절대값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gx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놈을 선생님이 뭐 할까요? x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네 둘을 잘 들여다보면 숫자 넣을 때마다 똑같아요? 그건 아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너는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한된 정의역을 주는 거야. 얘한테 뭘 주냐면 1, 2, 3을 줬습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치역의 대응관계, 너에 대한 너의 치역 대응관계 같겠어 다르겠어? 그치? 너한테는 1 주면 1 나오고 2 주면 2 나오고 3 주면 3 나오잖아. 너네 둘 다. 그때는 이러한 제한된 뭔가를 줬을 때는 둘이 어떤 상황이야?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게 나올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나는 너와 너는 비록 식은 다르지만 이러한 정의역에 있어서만큼은 F와 G가 똑같으니까 난 이렇게 쓸게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함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써볼게요. fx를 가지고 선생님이 x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 이어갑시다. 뭐 h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x 세제곱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h와 h 함수랑 g 함수랑을 보면서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응관계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우리가 g를 줬을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0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1 넣으면 1이에요. 그런데 나는 h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봤어. h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규칙을 주자면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이고 0 집어넣어도 0이고 1 집어넣어도 1이죠. 그러면 비록 껍데기의 모양이 식은 다르더라도 제한된 특정 정의역에 있어서 니네 둘은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나는 뭐라고 쓴다? G와 H는 함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예제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한테 야 5x 문제로 안 나와. 야 이렇게 줘놓고
이럴 때 너랑 너는 서로 같은 함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OX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네 이거 만들어 볼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똑같이 내는 거예요. 어떤 fx라는 애가 x고요. gx라는 애가 x 세제곱입니다. 잘 봐요. 이렇게 됐죠? 를 만족하는 정의역 집합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답 중에 하나가 뭐야? 이런 게 답이야. 근데 봐봐. 정의역이 0이야. 그냥 0 하나짜리 정의역이야. F랑 G는 같아 달라.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죠. 0, 1이야. 어때? 0, 1. 0, 1. 너한테 넣어도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잖아. 넣어도 돼. 0, 2는 안 되잖아. 그런 게 몇 개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니네 보고 만들어 보래. 이런 게 몇 개 있겠어? 8개. 왜? 왜? 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솔루션. 잘 봐. 이거 겁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특정한 뭔가를 넣었을 때 너랑 너랑 x 세제곱이 어때야 돼? 일단 같은 값들을 후보를 찾아야 돼요. 정리할게요. 한쪽으로 넘겨요.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는 0이죠? 인수분해 x 제곱에 마이너스 1은 0.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x값 뭐뭐뭐야. 마이너스 1 0 1이죠.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랑 너랑 값이 똑같고 0도 너랑 너랑 같고 1도 너랑 너랑 같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선물 포장을 하는 거야. 물건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나만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다 만족하잖아. 그 집단은 다 너랑 너랑 똑같은 값을 이룰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뒷단원에서 배우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경우의 수. 어떤 정의역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이걸 고민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알아? 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 넣든 말든 0 넣든 말든 2가지. 1 넣든 말든 2가지. 그래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 이렇게 배우죠. 되셨습니까? 단 만족하는 정의역을 구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되잖아. 지금 이 8가지라고 하는 경우의 수 안에는 뭐도 있냐면 너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중에 너 안 넣을래 너 안 넣을래 너 안 넣으면 정의역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 따라서 4개를 하시면 되죠. 따라서 총 7가지의 뭐가 있다? 정의역의 상황들이 존재할 거야. 답이 되는 거지. 노가다 끼자면 이런 거죠. 정의역은 하나짜리로는 뭐 있어?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고요. 2개짜리는 마이너스 1, 0, 0, 1 그리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3개짜리 싸그리 다 해서 총 7개 다. 이해돼?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진짜 잘 나온다. 아시겠죠? 함수끼리 같다는 식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식이 같으면 당연히 함수끼리 같겠지. 정의역이 뭐든 간에. 근데 그런 건 재미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같은 스토리야. 뭔 말인지 알아? 함수끼리 서로 같으면 식이 같다. 요 사이에 뭐 붙이라고? 반드시 무조건. 이게 명제 참고치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함수끼리 같으면 식이 서로 같다. 맞아요? 네. 아니라 그랬잖아. 함수끼리 같다라는 건 무조건 식이 같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식이 같으면 함수끼리 같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말 아니야.
이건 재미없어요. 근데 이 말은 식이 같아도 되지만 식이 다르더라도 함수끼리 같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에 출연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 이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뒷부분 합성함수, 역함수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함수는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공부를 좀 할게요. 요거까지 하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함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함수도 인류랑 똑같아. 함수를 구별짓는 방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난번에도 뭐 할 때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인류를 구별짓는 방법은 성별이 있고요, 나이대가 있고요,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고 하는 피부색 기준으로도 사람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듯이 함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대응 관계에 따른 함수들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 그냥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대응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조금 있다가, 항등 함수랑 상수 함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진짜 개똥멍청이야. 이 단어도 모르면. 1대1 함수는 식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우리 미팅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미팅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함수. 그리고 나서 또 뭐 있냐? 항등함수. 그쵸? 근데 얘는 좀 별개라서 좀 따로 떼봅시다. 항등함수.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라서. 일단 선생님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에 앞서 우린 요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냥 함수.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게 1대1 함수라는 게 뭐냐면, 가장 평범한 미팅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약간 느낌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소개팅, 미팅 같은 걸 나가서 막 한참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이제 사랑의 짝대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뭐 이렇게 빨대든 뭐든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탁 하기 한 거야. 자, 가장 평범한 거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늘 친구들 4명이 같이 나가고, 남자애들 4명 친구, 여자애들 4명 친구예요. 같이 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미팅의 결과는 뭐겠어요? 다 다른 사람을 탁탁탁 하면서 여자도 남자도 같이 탁탁탁 해서 몇 커플이 완성되는 거? 4커플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꿈.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 4명, 여자 4명이 나갔는데 남자 4명 중에 3명이 다 찐따 같은 애가 나오고 1명이 나예요. 4명이 찐따인데요 라는 표정을 지금. 근데 왜 찐따가 3명이죠? 그런 표정. 알겠습니다. 남자 4명이 나갔는데 1명이 명옥쌤이에요. 다른 1명. 진짜 너무 반응이 상반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떤 느낌이냐면,
킹카 독주 체제로 진짜 한 명만 개멋있고 나머지는 표정인데 이런 표정. 야 이제 개 별로야. 개 별로야. 근데 그러면은 쌤이 킹카고 명학쌤 왜? 아니 여학생이 킹카. 아니라고 안 했다고. 너무 세. 그리고 나머지 3명 됐죠? 네. 그런 상황. 수업 빼버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앞서 함수로 공부하기 전에 함수가 아닌 걸 공부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함수가 아닌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해봅시다. 아까 원이 함수라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왜 아니라 그랬지? 두 개나. x값 하나에 y값이 2개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런 애가 있으면 두명 막 이러고 막 존나 고민하다가 빨대를 2개 딱 들고 있어요. 하다가 하나 둘 셋 했는데 막 이렇게 하거나 이것도 약간 쓰레기잖아요. 근데 또 쓰레기는 뭐겠어요? 3개. 하나 둘 셋 3개는 쓰레기. 다예요. 난 여자는 오케이 뭐 이런 그런 것도 안 되죠. 또 하나는 존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둘 셋 해서 막 애들 하는데 난 내 스타일 없어. 그런 쓰레기도 안 돼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x, y를 일단 어쨌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자애들이 찜하는 걸로 합시다. 남자애들이 화살표를 주는 겁니다. A, B, C 3명이라고 합시다. 누구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대응 관계를 간단히만 쓸게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놈이 나왔습니다. 꼭 세 놈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상수함수라는 값은 상수가 일단 뭐야? 정확한 정의부터 내리자면 상수는 숫자잖아. 어떤 값을 넣어도 늘 동일한 결과물이라는 어떤 숫자로 나온대. 무슨 얘기냐면 함수로 치자면 이런 거야. fx는 3 이런 거야. 1로도 3이고 2로도 3이고 100로도 3이고 2분의 1로도 3이고 0로도 3이잖아. 이걸 보고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대응관계로서는 다 이런 거야. 한 놈만 겁나 멋있어. 그래서 아니지 킹카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퀸카죠. 자 남자가 찜하는 거니까 진짜 졸라 이런 표현 쓰면 매우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못생기냐. 상대적으로. 평범이면 누가 찜하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진짜 구린 여자들. 아니야 괜찮아. 난 그런 얘기 안 했어. 네, 뭐라 하지 마. 유도했어요. 선생님 유도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아주 평범한 애들인데 너무 이쁜데 세계 너무 막 페라리를 끌고 왔어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어요. 막 너무 또 착해. 막 아우. 네 됐죠. 평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를 했더니 이런 속물 새끼들이 다 누굴 찜한다고?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린 뭐라 그래? 상수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값 하나로 다 몰리는 케이스. 자, 1대1 대응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치. 반드시 이렇게는 아니야. 하지만 뿅뿅뿅처럼 친구들끼리 여자애들끼리도 남자애들끼리도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효린아 잘 들어야죠. 대학 가서 이렇게 되셔야 되잖아. 여기 말고요. 이렇게.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는 가장 평범한 미팅인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가장 평범한 미팅은 원래 3명 나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3명은 아니지만 어떤 평범한 미팅. 얘가 한 명이 덜 나와서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네. 여기가 조금 많아야 돼. 그래서 커플은 다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찐당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게 짝짝꿍은 되지만 빈 애가 생겨. 이런 상황이 생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결석생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개수가 똑같은데 짝짝꿍이 맞으면 1대1 대응이고 개수가 일단 달라야 돼. 그래 놓고 이게 하나 둘 셋이 있을 때 4명이라고 칩시다. 있을 때 이런 거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 이게 평범한 미팅이잖아. 그렇죠? 실제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아요. 얘도 함수긴 함수예요. 가장 평범한 함수. 그리고 찜 화살표를 받은 여자애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나온 여자애들 그룹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공역이라고 한다고. 나온 남자애들을 보고 뭐라고 해?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이 차이예요. 자, 다시 갑시다. 함수가 아닌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끝. 얘는 왜 함수가 아니야? 제가 안 돼요. 쓰레기 새끼.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수명. 이 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함수인 것과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 상수 함수인 것에 대한 구조를 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건 좀 유치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내려드리자면 이런 구조입니다. 진짜 문제 어렵게 나온다. 잘 정의. 얘들아, 수학 문제가 어렵다는 건 무조건 출발을 정의부터 출발하세요. 정의. 1대1 함수는 이런 겁니다. x1과 x2가 다르다면 이 말뜻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A, B, C 1, 2, 3, 4 이렇게 됐습니다. 함수가. 이게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1대1 함수는 뭐냐면 뭐가 달라? x애들이 다른 거죠. 정의역이 다르다면, x들이 다르다면, 너네가 다르다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어떤 값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요식기가 어떤 어디 갔니? 어디야? A, B, C 1, 2, 3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x값, 즉 정의역이 서로 다른데 치역이 어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너네가 같아. 는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대1이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1대1이라는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단어가 1대1이야. 1대1 함수의 정의이긴 한데 1대1. 그러면 1대1 대응의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냐면 1대1을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저놈의 새끼 따와야 돼. 일단 얘가 필요해. 그러면 1대1을 만족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응이라는 건 아까처럼 슬퍼하는 여자애가 없어야 돼. 가장 이상적인 미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짝짝꿍이 맞으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되냐면 남자가 10명 나오면 여자도 무조건 10명이 나와야 커플 몇 개? 몇 쌍? 10쌍이 나오니까. 즉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공역이라는 게 뭐야? 여자애들 집단이야. 그리고 찜받은 애들이 누구라고? 치역이라고. 그래서 나온 애들이 다 찜받았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대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조건은 이제 그냥 술술술 얘기해야 돼. 야, 1대1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x1, x2가 다르면 함수값 fx1, fx2가 다릅니다. 그럼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이게 1대1 함수라는 표현이니까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됩니까? 네,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 보세요. 자, 1대1 함수
볼게요.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가 아니게 1대1 함수입니다. 왜냐면 치역이 뭐야? 치역. 수많은 점들의 y값이 치역이란 말이야. 수많은 점들의 y값. y값이 어디냐면 여기가 치역이잖아. 빵꾸 뚫려 있잖아. 여자애들 미팅 나온 여자애들 집단이 뭐냐면 실수 전체라는 여자애들 집단이고, 남자애들이 찜한 여자애들은 어디냐면 요 그룹 뺀 나머지 애들한테 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슬퍼하는 여자애가 생기는 거야. 이 치역. 여기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이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조 증가라고 하거든.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 또는 단조 감소 함수. 그러니까 이차함수처럼 내려가다 올라가면 얘는 1대1이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X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남학생들, 남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Y라인이 여자들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여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5번 여자애는 야 1번 남자애도 5번이 좋다고 한 거고 6번 남자애도 5번 여자애가 좋다고 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야. 1번 있고 6번 있는데 너도 5로 가고 너도 5로 간 거야. 이렇게. 그럼 얘 1대1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내려가지 말아야 돼. 즉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가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뭐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죠. 선생님 아까 보여드렸던 객실 이게 특이한 함수입니다. 1대1 대응 알아두세요. 대표 예제. 얘는 비록 뭐에 있어? 끊겨 있죠? 끊어져 있잖아. 그래프가. 끊어져 있긴 한데 얘를 빛을 쏴서 그림자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빛을 엿다가 쏴서 그림자 만들었을 때 빛이 통과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빛을 쏘면 빛이 통과되나? 빛이 이렇게 우리 배우셨죠?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진 않잖아 빛이. 그럼 얘는 싹 다 그림자 생기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공양과 치역이 똑같은 상황. 따라서 이 그래프가 좀 끊겨있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구조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 1대1 대응 상황의 대표 케이스. 처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대1 대응이라는 거 끝트맥에다가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는 똑바로 앉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상수함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y는 3. 이런 게 상수함수. 딴 거 없어. 그냥 이게 다야. 뭘 집어넣어도 3. 이런 구조처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보고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등함수. 요거 하고 쉬었다가 우리 문제 좀 풀게요.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이 우리가 뭘 뜻하는 거지? 항상 그치, 항상 성립하는 거. 근데 약간 입시가 그거랑 좀 안 맞아. 약간 그 함수 구조에서 뭘 쳐먹어도 똥구멍으로 뭘 주둥이로 쳐먹어도 1을 먹어도 2를 먹어도 3을 먹어도 100을 먹어도 2분의 1을 먹어도 0을 먹어도 마이너스 1을 먹어도 늘 3으로 나온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쵸? 함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함수의 규칙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장이 겁나 안 좋아가지고 먹는 족족 먹는 대로 싸는 거야. 1 쳐먹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와. 마이너스 1 쳐먹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 100을 먹었더니 100이 나옵니다. 똥구멍으로. 어? 그걸 보고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떤 게 있지? Y는 X. y는 x.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fx는 x이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만족하는 애야.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fx를 x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야, 이거 항등함수 맞아? 이거 어떻게 항등함수야? 그치?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지. 하지만 정의역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의역 x. x는 1, 0, 마 1. 1 넣었어. 뭐 나와? 0은 마이너스 1은 9. 그때 너는 뭐야? 상등함수지.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을 줬을 때는 무수히 많은 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절대값 x. 함수에다가 절대값 x.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 x를 시켜놓고 정의역을 뭐라고 줘요? 그럼 자연수로 주면 되잖아. 정의역은 자연수이다. 자연수. 어때? 그럼 얘는 무슨 자연수를 넣어도 늘 자기 값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너는 뭐야? 항등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잡았을 때는 너밖에 없어. 그런데 특정 정의역으로 잡았을 때는 무수히 많은 항등함수들을 우리가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함수들의 종류.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문제.